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창호 씨죠.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금 뇌물 혐의로 적용해서 처벌하겠다,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뇌물 혐의 적용을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가족이 경제 공동체 엽섬을 입증하는 데 지금 검찰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계좌 추적을 했던 것도 문재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씩 지원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타이 이스타젯의 사위 서창호, 전 사위 서창호 씨가 취업한 이후부터 생활비를 보태주지 않았다면 타이 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를 뇌물로 볼 수 있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연 딸 문다혜에게, 문다혜 가족에게 지원했던 생활비가 어느 정도 규모였을까,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궁금해했었죠. 얼마 정도 됐을까요? 깜짝 놀랄만한 액수입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무려 매달 1,000만원씩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1,000만원씩이면 연봉으로 치면 1억 2천만 원이죠. 연봉으로 계산하면 세금을 떼면 근 2억 가까이 책정해야 아마 실수령액으로 1억 2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활비를 보태줬는데 아마도 증여세나 이런 부분은 내지 않았겠죠. 그게 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의 자금 거래 내역 이런 걸 쭉 살펴봐왔죠. 쭉 봐왔는데 그렇게 준법 개념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증여세를 따로 신고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통장 거래 이외에도 별도의 현금 지원이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죠. 어쨌거나 한 달에 실수령액 1,000만 원이면 웬만한 대기업 임원급의 월급과 비교해도 그렇게 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당연히 궁금한 부분이 생기죠. 무슨 돈으로 매월 1,000만 원씩을 줬을까? 딸은 줬는데 아들은 주지 않았을까? 대통령 연봉을 보면 올해는 지금 한 2억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까지는 2억 5천만 원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에는 조금 더 적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세금을 제외하고 실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매달 딸에게 1,000만 원을 보낼 정도는 그 정도 금액은 아니죠. 물론 문재인 부부는 옷까지 지금 청와대에서 거주하면서 옷까지 관봉권으로 구입했으니 월급에 손댈 일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한다면 딸에게 1,000만 원씩 줄 여유가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만약 아들도 1,000만 원씩 줬다면 분명 모자랐을 금액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했던 것도 이 같은 금융거래를 체크해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과연 문다혜에게 건네진 돈이 문재인 부부 통장에서 빠져나갔을까요? 혹시 특활비다 그런 돈으로 문다혜의 생활비를 지원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재인 일가가 청와대를 재산정식 방편으로 활용했다는 흔적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죠. 심지어 청와대 행정관이 문다혜의 집사 역할을 했던 것으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다혜가 태국으로 이주할 때 청와대 행정관이 모든 준비를 했던 것을 비롯해서 양평동 다세대 주택 구입, 그리고 그 구입한 다세대 주택을 임대 사업하는 과정 모두 청와대 행정관이 챙기고 관리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다혜는 귀국을 했어도 청와대에서 생활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비롯한 사업체를 신고했는데 주소지는 또 임대업을 한다고 신고했던 양평동 주택을 주소지로 등록했습니다. 군데군데 편법이고 위법투성이죠. 제주도 별장은 또 차명으로 관리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에서부터 매입 과정은 아직도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몰랐을까? 이런 의문 역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다혜는 태국으로 이주하면서 세금도 낭비했습니다. 외교부의 6급 공무원 한 사람이 동남아에 파견되면 숙소 비용 이런 것을 포함해서 연간 7천만 원 정도가 가입돈으로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비용을 기준으로 문다혜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했을 때 경호비용을 계산하면 9억에서 10억 정도는 들었을 것이다, 이런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호 인력을 2인 1조로 3교대로 한다고 계산하고 해외 파견 수당 등을 포함하면 9에서 10억 원은 좋게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사실 밝히면 됩니다. 밝히면 될 일인데 아직 그 부분까지는 거론하지 않고 있죠. 물론 좌파 정권이라면 벌써 진작에 끄집어내서 아마 난도질을 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라도 한번 밝혀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19일 취임사를 통해서 향후 수사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심우정 총장은 신속하고 빈틈없는 범죄 수사,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이 해석하자면 이재명과 문재인 등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가 하염없이 지체되고 있고 제대로 된 단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문다해를 시작으로 소환조사가 문재인 일가에 대한 소환조사가 시작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심우정 총장은 또 범죄 수사는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일체의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하라는 주문인 셈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국가의 건강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원론적인 언급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문재인과 이재명 등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